한국이 저에게 다가왔던 그때의 감동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잘나가던 24 모델이었습니다. 화려한 런웨이와 명품 브랜드 피팅룸을 오가던 제 인생은 겉으로만 빛났습니다. 어느 날 파리 패션 위크 애프터 파티에서 업계 거물의 함정에 빠져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업계에서 매장당하던 그 순간 비 내리는 낯선 거리에서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은 뜻밖에도 한국에서 온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도망치듯 따라간 곳이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제 모든 생각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려던 사람들은 제 추락을 구경하려 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오히려 제 인생의 바닥이 아니라 진짜 시작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엘레니 파파도풀루입니다. 24이던 그해 저는 아테네 콜로나키 지역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며 패션 모델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인스타그램을 보며 부러워했지만 실제 제 삶은 소속사 눈치와 몸무게 숫자, 브랜드 평가표에 매달린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얼굴 부기를 확인하고 체중계 숫자에 일희일비했습니다. 조금만 살이 쪄도 촬영이 취소됐고 피부 컨디션이 나빠지면 계약이 연기됐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매일 무너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엘레니는 아름다우니까 인생이 쉬울 거야.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건 아름다움이 저를 존중받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상품처럼 취급받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촬영장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옷걸이였습니다. 감독은 제 이름 대신 모델이라고 불렀고 스태프들은 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하고 탄수화물을 피하고 물도 조절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사진 찍을 때마다 비교당한다며 불편해했습니다. 가족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쁜데 왜 힘들어? 돈도 잘 버는데 뭐가 문제야? 아무도 제 속마음을 몰랐습니다. 저는 화려함 속에서 외로웠고 성공 속에서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에이전시 담당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엘레니, 파리 패션 위크 큰 기회야. 마테오 대표님이 너를 직접 보고 싶대. 마테오 비탈리. 유럽 패션계에서 그의 이름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파리에 본사를 둔 그의 에이전시는 수많은 모델을 스타로 만들었고 동시에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제 커리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파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꿈을 꿨습니다. 유럽 브랜드를 넘어 전 세계 무대에 서는 엘레니의 모습을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꿈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요. 파리에 도착한 첫날 마테오를 만났습니다. 그는 세련된 정장에 완벽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엘레니 아름답군. 하지만 유럽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 나를 믿고 따라온다면 아시아 시장까지 열어줄 수 있어. 그는 한국과 일본, 중국 시장을 언급하며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말끝마다 아시아를 낮춰 말하는 투가 거슬렸습니다. 한국? 거기는 성형 천국이잖아. 다들 똑같이 생겼어. 진짜 미인은 유럽에만 있지.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고 그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제 무지와 편견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닫게 되니까요. 며칠 후 마테오가 준비한 비공개 애프터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올 거야. 내 얼굴을 보여줘야 해. 저는 새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 갔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 화려한 조명, 클래식 음악.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속삭였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제 몸을 훑어봤습니다. 마테오가 다가왔습니다. 엘레니, 저쪽 방으로 가자.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너를 보고 싶대.
저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인사하면 안 될까요?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사람이야. 계약 얘기는 조용한 곳에서 해야지.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테오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넌 지금 기회를 차버리는 거야. 죄송하지만 불편해요. 전 그냥 갈게요. 저는 파티장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전화기는 불이 났습니다. 소속사, 브랜드, 동료 모델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엘렌이, 넌 끝났어.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제가 촬영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저를 문제 많은 모델로 낙인 찍었고 계약은 일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파리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도 젖어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남자들이었습니다. 기자인지 관계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저를 둘러쌌습니다. 엘레니 파파도풀루 맞죠? 데이터 유출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테오 대표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은 따라왔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She is not ABAILABL이 for comment. Please step back.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이 물러섰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안전한 카페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동양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한시우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영상 장비 기업 해외 사업 총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저를 도와준 걸까요? 저는 시우를 경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동양 남성에 대해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남자들은 대부분 저를 이용하려 했으니까요. 왜 절 도와주신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시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위험해 보였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입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대가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어디 머물고 계세요? 시우가 물었습니다. 호텔이요. 하지만 내일 체크아웃 해야 해요. 돈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잘 나가는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숙소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일하는 회사가 파리에서 의료기기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협력 호텔이 있어요. 급한 대로 거기 머물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시우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견디기 어려워 보여요. 그날 밤 저는 시우가 알아봐준 호텔에 묵었습니다. 깨끗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시우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변호사 한 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사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제 외모나 처지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프랑스 법에 능통한 현지 전문가였습니다. 시우는 통역까지 도와주며 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파티 당일 폐쇄회로 영상 확보가 중요합니다. 호텔 측에 요청해 봐야 해요. 시우의 말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실무적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우는 매일 제 상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지지 않았고 제 사생활을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어느 날 시우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센강변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엘레니 씨는 왜 모델 일을 시작하셨어요? 시우가 처음으로 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길로 갔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후회하세요?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다만, 제가 사람이 아니라 상품처럼 취급받는 게 힘들었어요.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당신도요? 네. 회사에서 성과만 보고 사람을 평가할 때 저도 숫자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전부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진짜 가치 아닐까요? 시우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시우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보실 생각 없으세요? 한국요? 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새 브랜드 영상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에요. 글로벌 캠페인이라 모델이 필요한데 관심 있으시면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K-팝? 드라마? 그 정도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유럽에 남으면 마테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날 밤 저는 고민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한국 같은 곳으로 가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유럽 패션계에서 커리어를 쌓았는데 아시아로 가면 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다음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테오가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엘렌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한국 가면 내 경력은 더 싸구려가 될 거야. 유럽에서 끝난 모델이 아시아 가서 뭘 하겠어? 거기는 내 무대가 아니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면 제 커리어가 끝나는 걸까요? 하지만 유럽에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테오의 말대로 이미 끝난 건 아닐까요? 시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 가겠어요. 확실하세요? 네. 더 이상 여기 남아봤자 희망이 없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시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출발 전날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엘렌이 호텔 측에서 폐쇄회로 영상 제공을 거부했어요. 마테오 측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결국 제 누명은 벗을 수 없는 걸까요? 시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당신이 안전하게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나머지는 천천히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저를 믿으세요. 그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파리의 호텔방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화려했던 제 유럽 시절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우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하세요? 많이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긴 비행에 지쳐 있었지만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야간인데도 공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안내 표지판은 명확했으며 사람들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럽 공항보다 훨씬 좋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우가 웃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외국인인 제게도 직원들은 친절했고 절차는 빨랐습니다. 불과 20분 만에 입국이 완료됐습니다. 파리 공항에서는 항상 1시간 이상 걸렸는데 말이죠.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로비는 환했습니다. 면세점, 편의점, 카페, 환전소. 모든 게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요? 네. 한국은 24시간 사회예요. 언제든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밤인데도 도로는 밝았고 차들은 질서 있게 달렸습니다. 신호를 어기는 차가 없었고 끼어드는 차도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운전을 잘하네요.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강해요. 단속도 철저하고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다리마다 조명이 켜져 있었고 강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밤에도 저렇게 다녀도 안전해요? 네. 한국은 치안이 좋아요. 여자 혼자 밤에 다녀도 괜찮아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파리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게 위험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시우가 예약해둔 숙소는 마포구 상암동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머무세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예요. 고마워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부엌.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들이 반짝였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일찍 쉬세요. 내일 회사 가서 프로젝트 설명 들으실 수 있어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시우 씨. 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별 말씀을요. 푹 쉬세요. 시우가 나간 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낯선 땅이구나.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우가 데리러 왔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아직이요. 여기서 간단히 사 먹어요. 편의점은 작았지만 놀라웠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샌드위치. 종류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한국 편의점은 식사 해결이 가능해요.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거였지만 맛있었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참치 마요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판교에 있는 큰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가 정중했습니다. 저를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엘레니 씨 반갑습니다. 저는 김현주 팀장입니다. 반가워요. 저희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는 의료 AI 기반 영상 장비 글로벌 캠페인이에요. 브랜드 얼굴이 필요한데 엘레니 씨 같은 유럽 경력 있는 모델이 딱이에요. 현주 팀장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촬영 일정, 콘셉트, 보수. 모든 게 투명했습니다. 계약서도 명확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언제 시작해요?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먼저 한국 생활 적응하시고요. 회의가 끝나고 시우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이었습니다. 여기서 먹어요? 네. 회사 밥이 맛있어요. 식당은 깨끗했고 메뉴는 다양했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뭐예요? 한식이에요. 비빔밥 드셔보세요. 외국인들이 좋아해요.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먹을수록 맛있었습니다. 밥, 나물, 고추장이 섞이면서 조화로웠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식사 후 시우가 회사 주변을 구경시켜줬습니다. 판교는 깨끗한 신도시였습니다. 넓은 인도, 자전거 도로, 공원.
모든 게 계획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신도시라 그래요.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끓여 먹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제 새로운 시작일까요? 며칠 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성수동의 스튜디오였습니다. 엘레니 씨, 이쪽으로 오세요. 스태프들이 안내했습니다. 메이크업을 하고 의상을 입었습니다. 촬영장 분위기는 유럽과 달랐습니다. 스태프들은 저를 존중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물 드실래요? 잠깐 쉬시겠어요? 모델을 소모품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촬영은 순조로웠습니다. 감독은 제 의견을 물었고 스태프들은 제 컨디션을 챙겼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엘레니 씨, 한국 어때요? 좋아요. 사람들이 따뜻해요. 다행이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촬영이 끝나고 시우가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저를 존중해줘요. 당연하죠.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강변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요.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에요. 식사 후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밤에도 활동적이네요. 네. 한강은 서울 사람들의 휴식처예요. 저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파리에서의 긴장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낯선 여자를 만났습니다. 강세린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인생을 다시 흔들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강세린은 서울 청담동의 해외 브랜드 마케팅 대행사 팀장이었습니다. 33, 명품 옷에 완벽한 화장, 차가운 미소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엘레니 씨 맞죠? 반가워요. 저는 강세린이에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자문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잘 부탁드려요. 저도요. 세린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세린은 제 포트폴리오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럽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그런데 왜 한국에 오셨어요?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서요. 그렇군요. 근데 유럽에서 갑자기 사라지셨다면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 여자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개인적인 사정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뭐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죠. 세리는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뭔가 꿰뚫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의 후 시우가 말했습니다. 세린 씨 조심하세요. 왜요? 그 사람 예전에 저랑 같은 프로젝트 했었어요. 제게 호감을 보였는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그 뒤로 좀 불편해졌어요. 아, 아기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아요. 며칠 후 촬영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의상이 갑자기 바뀌었고 메이크업 컨셉도 달라졌습니다. 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스태프가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세린 팀장님이 수정 요청하셨어요. 브랜드 이미지에 더 맞춘다고.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전문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세린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엘레니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잘 적응하려면 조심하셔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사람들은 외국인 모델을 신기하게 봐요. 하지만 금방 실증내요. 당신은 지금 화제지만 몇 달 후엔 잊힐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우 씨랑 너무 가까워지지 마세요. 회사에서 좋게 보지 않아요.
외국인 감정에 휘말리면 그 사람 커리어에 부담이 돼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겠죠.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조심하세요. 세리는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시우에게 부담이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시우와 통화했습니다. 엘레니 씨,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세린 씨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당신이랑 가까워지지 말래요. 회사에서 안 좋게 본대요. 시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세린 씨는 원래 그래요. 저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도와드리는 건 제 선택이에요. 누구 눈치 볼 일 아니에요. 고마워요. 힘내세요. 곧 좋은 일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촬영 중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고 숨이 막혔습니다. 엘레니 씨, 괜찮아요? 스태프들이 달려왔지만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낯선 공간.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촬영장에서 실려오셨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엘레니 씨,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거예요. 당분간 푹 쉬셔야 해요. 얼마나 쉬어야 해요? 최소 일주일은 안정이 필요해요. 무리하면 안 돼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겨우 시작한 일인데 벌써 쓰러지다니. 제가 정말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우였습니다. 그는 밤새 병원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다만 지금 많이 지쳐 있을 뿐이에요. 시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시우는 병원에서 저를 돌봤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고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당신 회사 일은요? 휴가 냈어요. 지금은 당신이 먼저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저 당신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시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을 처음 본 게 파리가 아니에요. 네? 3년 전 아테네 출장 갔을 때 봤어요. 촬영장 근처 카페였어요. 당신이 쓰러진 노년 청소 직원을 도와주는 걸 봤어요. 촬영을 중단하고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까지 따라갔죠. 그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저는 촬영이 늦어져서 소속사한테 혼났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래서 파리에서 당신을 봤을 때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선한 사람은 도움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저는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그런데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세린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둘이 참 다정하시네요. 혹시 회사에서 알면 어떻게 될까요? 세린은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시우가 밤새 머물렀던 간이 침대, 침대 옆에 놓인 중 용기, 제 손을 잡고 있던 시우의 모습까지. 문병 왔어요. 엘레니 씨 많이 놀랐다면서요? 세린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았지만 불편했습니다. 고마워요. 시우 씨도 고생 많으시네요.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여기 계시다니. 제 선택입니다. 시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해외 사업 총괄이 외국인 모델 병간호하는 모습이요. 오해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동료를 돕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는 아니죠.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임원이 감정에 휘둘리면요. 세린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독이 있었습니다.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린 씨 나가주시겠습니까? 어머 화내시네요. 전 그냥 조언 드리는 거예요. 시우 씨 커리어 생각해서요. 제 커리어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나가주세요. 세리는 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불안했습니다. 시우 씨, 정말 괜찮아요? 회사에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세린 씨는 원래 저렇게 말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였습니다. 제가 정말 시우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요?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서울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쉬라고 권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해요. 완전히 환경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시우가 제안했습니다. 부산 가실래요? 부산이요? 네. 제 어머니가 거기 계세요. 바다도 있고 조용해요. 회복하기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어머니한테 폐가 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가 먼저 오시래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망설였지만 서울에 남아봤자 세린의 시선과 소문에 시달릴 것 같았습니다. 갈게요.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2시간 반의 여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 들판, 작은 도시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시우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쯤 보이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엘렌이구나. 어서 와. 많이 힘들었지?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하네. 시우 얘기 많이 들었어. 우리 아들이 신세 많이 졌다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괜찮아. 이제 우리 집에서 푹 쉬어. 바다 보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어머니의 집은 해운대 근처 마린시티 뒤편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시우 방이야. 내가 써. 제가 시우 씨 방을 쓰면. 괜찮아. 시우는 거실에서 자면 돼. 편하게 써. 방은 단정했습니다. 책장에는 의학 서적과 경영 서적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우의 과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며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파리에서의 일, 한국에 온 이유, 쓰러진 것까지. 힘들었구나.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여기서 푹 쉬어. 폐 끼쳐서 죄송해요. 무슨 폐? 우리 아들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엄마도 반가워. 어머니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부산에서 쉬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와 시장에 갔습니다. 새벽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생선, 채소, 과일. 상인들은 어머니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언니,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이것 딸? 아니, 아들 친구. 외국 사람이야. 어머 예쁘네. 한국말도 잘하고.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시장 구경 후 바다를 걸었습니다. 광안리 해변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엘렌이야, 우리 아들 어때? 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 남 도와주는 걸 좋아했지. 그래서 가끔 손해볼 때도 있어. 시우 씨가 손해본 적 있어요? 응. 회사에서도 그래. 자기 일 아닌데도 도와주다가 평가 깎인 적도 있어. 하지만 후회 안 해. 그게 그의 방식이야. 대단하세요. 넌 어때? 시우 어떻게 생각해?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운 거랑 좋아하는 거는 다르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도 몰랐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한국 병원은 빨랐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간호사는 필요한 서류를 도와줬습니다. 외국인이세요? 네. 보험은 있으세요? 아직 없어요. 그럼 자비 진료인데 부담스러우시면 분할 가능해요.
진료비는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파리에서 같은 검사 받으면 3배는 나왔을 겁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우와 통화했습니다. 부산 어때요? 좋아요. 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세요. 다행이에요. 많이 쉬세요. 시우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당신은 쉴 자격이 있어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광안대교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시우가 급하게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파리에서 연락 왔어요. 마테오와 세린이 연결되어 있었대요. 뭐라고요? 시우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보안팀이 추적한 자료였습니다. 마테오와 세린은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세린은 마테오의 에이전시와 한국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흠집내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이게 다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네. 당신을 이용하려던 거예요. 마테오는 유럽에서, 세린은 한국에서. 저는 분노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우가 건넨 서류를 보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테오와 세린의 이메일 내역, 계약서 초안, 심지어 저에 대한 평판 조작 계획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한 거예요? 회사 보안팀이 파리 사건 당시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어요. 마테오가 세린에게 보낸 메시지가 발견됐고 거기서 당신 이야기가 나왔어요. 세린은 마테오 에이전시와 한국 독점 계약을 따내려고 했고 당신을 제거해야 자기가 추천하는 모델을 밀어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그럼 파리 파티에서 일어난 일도? 네. 마테오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궁지에 몰아넣은 거예요. 당신이 거부하면 누명 씌워서 업계에서 퇴출시키려던 거죠. 세린은요? 세린은 한국에서 당신을 감시하고 제 곁에서 떨어뜨리려 했어요. 당신이 혼자 고립되면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 거라 계산한 거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요? 증거가 있으니 법적 대응할 수 있어요. 한국 법으로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파리 쪽으로는 계약 사기와 협박이 성립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울의 국제법률사무소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명확하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아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증거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요. 합의요? 상대방이 불리하다는 걸 알면 먼저 합의를 제안할 겁니다. 소송 가면 더 큰 피해를 입으니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합의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가야 할까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엘레니 씨 선택이에요. 제가 강요할 순 없어요. 당신 생각은요? 전 끝까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안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생겨요. 다른 사람한테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갈게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뉴스에 났습니다. 유럽 패션계 거물, 한국서 명예훼손 혐의 국내 마케팅 업계 인사, 외국 모델 평판 조작 의혹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패션계는 충격에 빠졌고 한국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외국인을 이렇게 대했다니 부끄럽다. 마테오는 한국을 무시했으면서 돈은 벌려고 했네. 세린은 국제적 망신이다. 여론은 저에게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와 세린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세린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마테오 대표와는 단순 업무 관계였고 엘레니 씨를 해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메일 내역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업무상 의견 교환일 뿐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세린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파리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엘레니는 문제 많은 모델이었다. 계약 취소는 정당했다. 하지만 호텔 폐쇄회로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의 거짓말도 드러났습니다. 영상에는 마테오가 저를 억지로 방으로 데려가려던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마테오는 성범죄자 아니냐, 세린은 공범이다. 압박이 거세지자 세린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해고됐고 업계에서 퇴출됐습니다. 마테오도 유럽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여러 브랜드가 계약을 끊었고 에이전시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6개월 후 합의 제안이 왔습니다. 마테오와 세린 측에서 공식 사과와 배상금을 제시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명예는 회복됐고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공식 사과문에 제가 결백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써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요. 가능합니다.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마테오와 세린은 공개 사과문을 냈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저는 완전히 결백해졌습니다. 파리의 패션계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외면하던 사람들이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엘레니. 우리가 몰랐어.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기회 줄게.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유럽이 제 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고마워요. 하지만 전 한국에 남을래요. 한국 프로젝트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더 큰 규모였습니다. 글로벌 캠페인의 메인 모델로 저를 내세웠고 촬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광고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엘렌이 정말 아름답다. 한국에서 빛을 찾은 모델, 이게 진짜 글로벌이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 예술가로 존중받았으니까요. 촬영이 끝난 어느 날 시우가 저를 부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갑자기 부산이에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광안리 해변에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엘레니 씨, 시우가 저를 봤습니다. 네. 처음 파리에서 만났을 때 전 그냥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전 당신을 사랑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은 아름답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강하고 선하고 용기 있어요. 전 그런 당신이 좋아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시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다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랑 같이 살아요. 네. 그럴게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시우의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갈비찜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사귀기로 했어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편하게 지내.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시우와의 관계가 공개되자 주변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축하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우려했습니다. 외국인이랑 사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문화 차이가 크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안 흔들려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시우의 상암동 오피스텔에서요. 좁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함께 사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시우는 출근 준비를 했고 저는 촬영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했습니다. 시우는 한국 음식을 가르쳐줬고 저는 그리스 요리를 소개했습니다.
이게 무사카예요. 그리스 전통 음식이에요. 맛있네요. 치즈가 진해요. 한국 치즈랑 달라요? 조금요. 하지만 맛있어요.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동대문 시장. 제가 몰랐던 한국을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채로워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네요. 그게 한국의 매력이죠. 어느 날 시우의 회사에서 큰 제안이 왔습니다. 엘레니 씨, 저희 브랜드 홍보대사 해주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이번 캠페인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장기 계약 원하시면 가능해요. 저는 기뻤습니다. 단순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 얼굴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하겠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홍보대사였습니다. 첫 공식 행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의료기기 전시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니 파파도플루입니다. 그리스에서 왔지만 지금은 한국을 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고 진짜 존중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브랜드와 함께 전 세계에 한국의 기술과 따뜻함을 알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행사 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엘레니 씨, 한국 생활 어때요? 최고예요. 여기가 제 진짜 집이에요. 유럽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나요? 없어요. 제 미래는 여기 있어요. 한시우 이사님과의 관계는요? 사랑합니다. 그분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기사가 났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국제 커플 멋지다 엘레니, 한국말 진짜 잘한다 시우 씨 부럽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일부 댓글은 악의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남자 돈 보고 붙은 거 아님? 얼굴만 예쁘면 다야?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시우가 위로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익명 뒤에 숨은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정말 당신 돈 보고 만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알잖아요. 진실을요. 그거면 충분해요. 시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몇 달 후 그리스에서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처음 방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엘레니, 보고 싶었어. 엄마도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도 우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변했구나. 행복해 보여. 행복해요, 아빠. 시우를 소개했습니다. 부모님, 이분이 한시우예요. 시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엘레니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딸 잘 부탁하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부모님과 서울을 구경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명동. 부모님은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깨끗하고 안전하네. 사람들도 친절하고. 며칠 후 부산에 갔습니다. 시우의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집안 부모님이 만났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시우가 통역했습니다. 엘레니, 아버지께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딸을 잘 돌봐줘서요. 저희도 감사해요. 좋은 며느리 주셔서요. 부모님들은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소주와 우조가 오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엘레니, 너 정말 행복하니?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시우는 좋은 사람 같구나. 너를 존중하는 게 보여. 시우는 제 인생을 구했어요. 아빠가 틀렸어. 예전에 유럽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한국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여기는 진짜 선진국이야. 시스템도 좋고 사람도 좋고. 고마워요, 아빠.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빠 소원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우셨습니다. 부모님이 그리스로 돌아가신 후 저는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시우 씨, 우리 결혼해요. 정말요? 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시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결혼해요.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식과 그리스식을 섞기로 했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시우의 아내가 되는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도망치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살렸습니다. 시우가 저를 사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결혼식 당일 하늘은 맑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리스 전통 레이스와 한국 비단을 섞어 만든 드레스였습니다.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전 파리에서 런웨이를 걷던 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름다웠지만 공허했습니다. 지금은 평범하지만 충만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엘렌이 준비됐니? 네, 엄마. 정말 예쁘다. 우리 딸 최고야.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시우의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며느리, 오늘 주인공이야. 행복해 보여. 감사해요, 어머니. 시우 잘 부탁해. 우리 아들 좀 모자라지만 마음은 따뜻해. 알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 두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리스 전통 음악과 한국 가야금 소리가 섞였습니다.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시우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는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제 손을 시우에게 건넸습니다. 시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경을 넘어 만났습니다. 문화가 달랐고 언어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엘렌이 파파도풀루 한시우를 남편으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한시우 엘렌이 파파도풀루를 아내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시우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사랑해요, 엘렌이. 저도 사랑해요, 시우 씨. 이제 부부로 선언합니다.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음식과 그리스 음식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무사카, 수블라키. 두 나라의 맛이 어우러졌습니다. 하객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엘렌이 축하해. 시우 잘 만났어.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야. 국제결혼 멋지다. 저녁이 깊어가자 시우가 저를 테라스로 데려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파도에 반짝였습니다. 엘렌이 고마워요. 뭐가요? 제 아내가 되어줘서요. 전 평범한 사람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제 곁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당신은 평범하지 않아요.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영웅은 아니에요. 제겐 영웅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시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힘든 일도 함께, 기쁜 일도 함께. 네. 평생 함께 할게요. 우리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느긋하게 쉬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올레길을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엘레니가 있어서 더 아름다워요.
시우가 웃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시우가 직접 고른 곳이었습니다. 한강이 보여요.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최고예요. 집을 꾸몄습니다. 한국 가구와 그리스 소품을 섞었습니다. 거실에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사진을, 안방에는 한국 전통 자수를 걸었습니다. 부엌에는 김치 냉장고와 그리스 올리브 오일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우리 집 정체성이 확실하네요. 시우가 웃었습니다. 두 문화가 공존하는 집이에요. 딱 우리답네요. 일상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시우는 출근했고 저는 촬영이나 행사에 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TV를 보고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주말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할머니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TV에 나오는 그 외국인 모델이잖아. 네, 맞아요. 한국말 진짜 잘하네. 남편 누구야? 여기 있어요. 시우를 가리켰습니다. 어머, 잘생겼네. 잘 살아라. 감사합니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지하철 타는 것도, 배달 앱 쓰는 것도, 동네 카페 단골 되는 것도. 저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또 제안이 왔습니다. 엘레니 씨, 한국 시민권 신청 도와드릴까요? 시민권이요? 네. 귀화 자격 되세요. 원하시면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스 국적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시우와 상의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전 엘레니가 결정할 일이라고 봐요. 억지로 권할 순 없어요. 하지만 당신 의견이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한국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생활도 편할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를 잊으란 건 아니에요. 두 나라 모두 당신 정체성이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신청할게요.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류 준비, 면접, 한국어 시험. 몇 달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우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하넬레니 씨. 하넬레니?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요. 저는 웃으며 안겼습니다. 좋아요. 하넬레니. 제 새 이름이에요. 그날 밤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한국 친구들, 그리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모여 축하해줬습니다. 엘레니,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 응. 자랑스러워. 한국 온 거 후회 안 해? 전혀. 최고의 선택이었어. 파티가 끝나고 시우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행복해요? 시우가 물었습니다. 너무요. 당신은요? 저도요. 당신이 있어서 매일이 행복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한강을 봤습니다. 다리에 불이 켜지고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파리에서 절망하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행복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8주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아기 심장박동도 들려요. 초음파 화면을 봤습니다. 작은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아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우 씨, 지금 시간 돼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병원 와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지금 가요. 30분 후 시우가 도착했습니다. 숨이 찬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저는 초음파 사진을 건넸습니다. 시우가 사진을 봤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 아기예요. 시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네. 8주래요.
시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당신 아기를 가질 수 있어서요. 우리는 한참 안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시우는 더 세심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엽산 챙겨주고 저녁에는 영양식 준비하고 주말에는 산책같이 다녔습니다. 너무 과보 아니에요? 제가 웃었습니다. 과보 맞아요. 하지만 참아주세요. 참을게요. 귀여우니까요. 임신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언론에서도 국제 커플 엘레니 마이너스 시우 부부 첫 아이 임신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축하해요. 예쁜 아기 낳을 거예요. 국제 베이비 기대된다. 부모님들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스 부모님은 다시 한국에 오셨고 시우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손주 보러 왔어.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아직 뱃속인데요. 그래도 벌써 사랑스러워. 임신 기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한국 병원 시스템은 정말 좋았습니다. 정기 검진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필요한 검사는 바로바로 해주고 불안한 것 없이 지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정말 훌륭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당신이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요. 임신 5개월쯤 성별을 알게 됐습니다. 딸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딸이요? 네.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딸이라니. 제가 엄마가 되는 거였습니다. 시우도 울었습니다. 우리 딸. 진짜 우리 딸.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과 그리스 이름 둘 다요. 한국 이름은 한지안, 그리스 이름은 소피아. 어때요? 완벽해요. 지혜롭다는 뜻이 둘 다 있네요. 우리 딸이 지혜롭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임신 9개월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산부인과에 예약했습니다. 출산 가방도 챙기고 아기 방도 꾸몄습니다. 작은 침대, 옷장, 장난감들.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시우 씨, 아기 나올 것 같아요. 지금요? 네. 빨리 병원 가요.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병원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출산은 길었습니다. 6시간 동안 진통을 견뎠습니다. 힘들었지만 시우가 곁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간호사가 격려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응애 마이너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딸의 첫 울음이었습니다.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축하드려요. 의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은 몸, 빨간 얼굴, 꼬물거리는 손. 제 딸이었습니다. 안녕, 지안아. 저는 딸을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시우가 옆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딸. 진짜 우리 딸. 응. 우리 딸. 지아는 시우를 닮았습니다. 눈은 제 눈이었지만 코와 입은 시우였습니다.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병실로 옮겼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우 어머니, 제 부모님, 친구들. 모두가 지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너무 예쁘다. 엄마 아빠 닮았네. 축복받은 아기야.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품에 딸이 있었고 옆에 남편이 있었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밤중 수유,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시우는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밤에도 일어나서 도와줬고 주말에는 제가 쉴 수 있게 지안을 돌봤습니다. 당신 회사 일도 바쁜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안이랑 있는 게 더 좋아요. 지안은 날마다 자랐습니다. 100일, 돌, 첫걸음.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특히 지안이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지안이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응, 엄마야. 지안아. 제가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엄마가 됐구나. 한국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소중한 딸과 함께 사는 엄마가 됐구나. 파리에서 절망하던 그 여자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행복한 엄마, 사랑받는 아내, 존중받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모든 걸 얻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커리어도, 존중도. 이제 제가 할 일은 이 행복을 지키고 딸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지안이 3살이 되던 해,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외국인을 위한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엘레니의 한국 이야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 영상은 한국에서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병원 가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시장에서 장 보는 법.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정보 필요했어요. 엘레니 덕분에 한국 생활 쉬워졌어요. 더 많은 영상 기대해요. 구독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저는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 문화 체험, 한국 명소 소개. 시우와 지안도 가끔 출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딸 지안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지안 너무 귀여워요. 국제 가족 보기 좋아요. 엘레니 가족 행복해 보여요. 채널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100만 구독자를 넘었고 광고 수익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더 의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시청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엘레니 씨, 저도 유럽에서 왔어요. 한국 적응이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 영상 보고 힘을 얻어요. 감사해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해 말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레니 씨, 다문화 가족 홍보대사 맡아주실 수 있나요? 저요? 네. 당신 스토리가 많은 외국인에게 희망을 줘요. 공식적으로 역할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다문화 가족 행사에 참석하고 정책 자문 회의에 참여하고 캠페인 광고를 찍었습니다. 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 한국에서 기회를 찾으세요. 광고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엘렌이 정말 한국 사랑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진짜 홍보대사지. 자랑스러워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혜택 많이 받는다, 역차별 아니냐. 저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우가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당신은 당신 할 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하지만 오해받는 게 싫어요. 오해는 시간이 풀어줄 거예요. 당신이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한다는 걸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시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도 바뀌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했고 부정적인 댓글은 줄어들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엘레니, 당신은 그리스의 자랑이에요. 한국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다니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그리스와 한국의 교류에도 큰 도움이 돼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남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엘레니 씨, 그리스와 한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좋아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사랑해요. 그리스는 제 뿔이고 한국은 제 날개예요. 두 나라 모두 제 정체성이에요. 한국에서 계속 살 건가요? 네. 여기가 제 집이에요.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제 모든 게 여기 있어요.
그리스가 그립진 않아요? 가끔은 그리워요. 하지만 자주 방문하고 부모님도 자주 오시고 그리움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양국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한국과 그리스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후 시우가 말했습니다. 엘레니, 당신 정말 대단해요. 왜요? 그리스 대통령도 만나고 홍보대사도 하고. 제가 아는 엘레니는 파리에서 절망하던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됐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힘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처음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 시작조차 못했어요. 시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함께 가요. 네. 평생 함께요. 그날 밤 지안이 잠든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시우 씨 행복해요? 너무요. 당신은요? 저도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더 행복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24 절망하던 모델에서 31 행복한 엄마이자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모든 걸 줬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무언가를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지안이 5살이 되던 해 저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파리에서 서울로, 절망에서 희망으로였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파리에서의 고통, 한국에서의 재기, 시우와의 사랑, 지안의 탄생. 모든 걸 솔직하게 썼습니다.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엘레니 씨, 이 책 꼭 내고 싶어요.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줄 거예요. 6개월간 집필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썼습니다. 지안이 잠든 시간에 시우가 출근한 후에 쓰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쓰면서 치유됐습니다. 마침내 출판됐습니다. 서점에 제 책이 놓였습니다. 표지에는 에펠탑과 남산타워가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출간 기념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수백 명이 왔습니다. 엘레니 씨 책 읽고 울었어요. 저도 힘든 시기 있었는데 용기 얻었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힘내세요. 엘레니 씨 덕분에 외국인 남편한테 편견 버렸어요. 사랑이 중요하지 국적이 뭐가 중요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랑이 전부예요. 사인회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1위를 기록했고 해외에서도 번역 출판됐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여러 나라에서 제 이야기가 읽혔습니다. 특히 그리스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리스 딸이 한국에서 성공했다. 엘레니는 국가적 자랑이다.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아테네시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엘레니 고향에 와서 강연 좀 해줘. 가겠습니다. 시우, 지안과 함께 그리스로 갔습니다. 시우의 첫 그리스 방문이었습니다. 엘레니 고향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시우가 감탄했습니다. 당신 고향도 아름다워요. 하지만 여기도 특별하죠. 파르테논 신전에 갔습니다. 지안이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고대 그리스 신전이야. 엄마 나라의 역사란다. 와, 멋있어요. 강연은 아테네 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는 그리스를 떠났지만 그리스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성공했지만 그리스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다리입니다. 양쪽을 모두 사랑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그리스 중 어느 나라가 더 좋아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스는 제 뿔이고 한국은 제 날개예요. 둘 다 필요해요. 한국 남편과 결혼해서 후회 없어요? 전혀요. 시우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시우가 객석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리스 일주일 체류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지안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다. 응, 우리 집이야. 서울이 편안했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공기, 익숙한 사람들. 여기가 제 집이었습니다. 그해 말 또 다른 영광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을 주었습니다. 시상식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엘레니 한씨는 다문화 사회의 모범이며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세계에 알린 공로가 큽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지만 그보다 제 마음이 더 벅찼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준 나라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통에서 행복으로 바뀌게 해준 곳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시우와 지안이 객석에서 환호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시상식 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엘레니 씨, 앞으로 계획은요? 계속 한국에서 살면서 다문화 가족을 돕고 한국 홍보 활동하겠습니다. 그리스로 돌아갈 생각은요? 없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지안 양 교육은 어떻게 할 건가요? 한국 학교 다니면서 그리스 문화도 배우게 할 거예요. 두 문화 모두 중요하니까요. 인터뷰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가족 셋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우가 준비한 갈비찜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멋있었어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안아. 나도 엄마처럼 유명해질래요. 유명한 것보다 행복한 게 중요해. 그럼 행복하면서 유명해질래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식사 후 시우와 단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엘레니,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처음 파리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그때는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어요. 우리 잘했죠? 최고로 잘했어요. 시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잘 살아요. 네. 평생 함께요.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완벽한 행복의 순간이었으니까요.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저는 32입니다.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시우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아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시우가 물었습니다. 응. 당신은? 저도요. 커피 마실래요? 고마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지안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해? 그림 그려요. 우리 가족 그릴 거예요. 엄마도 그려줘. 당연하죠. 엄마, 아빠, 나 다 그릴 거예요. 지안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오전에 촬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캠페인 광고였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스태프들이 반겼습니다. 엘레니 씨,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촬영은 순조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웠고 스태프들과 호흡도 잘 맞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시우가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깜짝 선물이에요. 어머, 고마워요. 함께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일 어때요? 바빠요. 하지만 재밌어요. 새 프로젝트가 많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안 해요. 당신도 무리하지 마요. 알았어요. 오후에 촬영이 끝나고 지안을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엄마, 지안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보여줄게요. 지안이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안이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지안 정말 잘 그렸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식 파스타였습니다. 와, 맛있겠다. 시우가 감탄했습니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아는 유치원 이야기를 했고 시우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저는 촬영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후 지안을 재웠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안아. 지안이 잠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시우와 앉았습니다. 피곤해요? 조금. 하지만 행복한 피곤함이에요. 저도요. 시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렌이 행복해요? 너무요. 당신은? 저도요. 매일이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당신 만나서요. 우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6년 전 파리에서 절망하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마테오의 배신, 세린의 음모, 혼자 비 맞으며 울던 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시우라는 사람, 지안이라는 선물.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유럽의 화려한 런웨이보다 서울의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합니다. 수백만 명의 시선보다 시우와 지안의 미소가 더 의미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아니요.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 겁니다. 지안을 키우고 홍보대사 활동하고 시우와 함께 늙어갈 겁니다. 그게 제 꿈이고 제 행복입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포기하고 싶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때로는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에서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감사하며 잠들 겁니다. 옆에 시우가 있고 방 건너편에 지안이 있습니다. 이게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엘레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사랑으로 가득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배경은 항상 이곳, 대한민국일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